가정부 딸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서연의 손이 성희의 뺨을 때렸습니다. 12살 한성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뺨이 화끈거렸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죠. 이건 불과 1시간 전 일이었습니다. 성희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을 서연에게 자랑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고. 성희는 그저 기쁜 마음의 한말이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서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자랑하는 거야? 우리 집 가정부 딸 주제에. 서연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학교에서 애들이 가정부 딸보다 못한다고 비웃는다고. 언니, 나는 그냥. 성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따귀가 날아왔습니다. 언니라고 부르지 마. 넌 우리 가족 아니야. 같은 집에 산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 집은 저기 구석에 있는 반지하 방일 뿐이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서연은 정원 끝 담벼락에 붙어있는 성희의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성희는 뺨을 감싸쥐고 반지하 별채로 뛰어내려갔어요. 그곳은 엄마 수연과 단둘이 사는 자신의 집이었죠.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성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상장을 꼭 쥐고서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렇게 한참 울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야, 엄마 왔어.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성희는 얼른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하지만 수연은 딸 성희의 빨간 눈을 놓치지 않았어요. 성희야, 울었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가서. 성희는 거짓말을 했고 수연은 그런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성희 힘들지?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성희는 참았던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엄마,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나 전교 1등 했어. 미술대회에서 상도 받았어. 그래,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수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근데 서연 언니가 화냈어. 성희는 아까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어요. 성희야, 엄마가 미안해. 못난 엄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는구나.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자랑하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야. 넌 자랑해도 돼. 그냥 서연 언니가 속상해서 그러는 거야.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성희야, 엄마 손 좀 봐. 수연은 자신의 손을 펴 성희에게 보여줬어요. 울퉁불퉁하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갈라져 있었고 손톱은 깎을 틈도 없이 자라 있었죠. 엄마 손은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느라 이렇게 됐어. 엄마, 근데 말이야. 성희, 너는 이런 손 가지면 안 돼. 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공부해. 열심히 공부해야 이 반지하를 벗어날 수 있어. 알겠지? 응, 엄마.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고프지? 엄마가 저녁 해줄게. 수연은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달랑 김치통 하나와 계란 2개가 전부였죠. 오늘은 계란말이 해줄게. 내가 좋아하잖아. 엄마는? 엄마는 아까 주인 집에서 먹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성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저녁을 먹은 후 성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창문 너머로는 주인 집 거실에 환한 불빛이 보였고 서연이 큰 TV 앞에서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휙 돌렸어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그 대신 노트를 펼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성희의 집불이 꺼졌고 성희는 꿉꿉하고 낡은 이불 위에 누워 작은 창문 틈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 하나가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나도 저 별처럼 빛날 거야. 성희는 작게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이곳을 떠날 거야. 엄마랑 함께. 차갑고 습한 반지하 방이었지만 성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불씨가 말이죠. 그날 이후 성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시험에서 1등을 해도 서연 앞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용이 없었고 서연의 질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야, 한성희. 어느 날 학교 복도에서 서연이 성희를 불렀습니다. 성희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응? 너 우리 반 애들한테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희는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우리 집에 사는 거 애들이 다 알던데?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실 서연 자신이 친구들에게 먼저 말했던 거였죠. 5학년 2반의 한성희 알아? 걔 우리 집 정원 구석에 있는 창고 같은 반지하에 사는데 걔네 엄마 우리 집 가정부야. 서연은 성희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난 정말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시끄러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서연은 성희의 어깨를 밀치며 지나갔습니다. 성희는 뒤로 비틀거렸고 그 모습을 본 반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제가 그 반지하 사는 애구나? 쟤네 엄마 가정부라며? 근데 공부는 잘한대. 이번에 또 1등 했잖아. 그래봤자 가정부 딸인데 뭐.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성희의 귀에 들렸습니다.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돌아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참자. 참아야 해. 성희는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가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데 주인 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줌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의 어머니 이혜정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성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실수요? 이 비싼 식기를 깨뜨려 놓고 실수라고 하면 다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하겠습니다. 어머니 수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성희는 주인 집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변상? 이게 얼마짜리인 줄은 알아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다달이 조금씩 변상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줌마 또 뭐 깨뜨렸대? 그래. 이거 좀 봐. 정신을 어디다 팔고 일을 하는 건지. 혜정은 팔짱을 끼고 깨진 접시를 줍고 있는 수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이런 일이 도대체 몇 번째예요? 제가 다 조금씩 변상할게요. 수연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사모님, 성희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성희야, 언제 왔어? 넌 집에 가 있어. 수연이 황급히 딸을 말렸지만 성희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모님, 우리 엄마가 실수한 건 맞는데요.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뭐, 쬐끔한 게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니? 혜정은 더욱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성희야, 그만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수연이 성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역시 애비 없이 자란 건 티가 난다니까. 애가 버릇이 없어. 혜정의 말에 성희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사모님, 그런 말씀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사실이잖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애 가정교육이 저 따위지. 맞아, 엄마. 서연도 옆에서 거들며 킥킥 웃어댔습니다. 성희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빠 이야기는 성희에게 가장 아픈 부분이었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잘못 가르쳤습니다. 수연은 딸을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모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런 말을 듣게 만들어서. 수연은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성희야, 조금만 참자. 응? 응. 성희는 엄마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따뜻한 엄마의 품이었지만 마음만은 너무 차갑고 추웠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성희의 아버지 기일이 다가왔어요. 수연은 평소에 전혀 꾸미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정성 들여 화장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성희야, 준비됐니? 아빠 보러 가자. 응, 엄마. 성희도 깨끗하게 씻고 나왔고 모녀는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서연이 있었습니다. 어머, 어디 가세요? 서연은 수연과 성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줌마, 오늘 화장했네? 완전 신기하다. 우리 좀 급해서 먼저 갈게. 수연은 서연을 피해 가려고 했지만 서연은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는데 이렇게 꾸몄어요? 혹시 남자 만나러 가세요? 서연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수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아줌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서연은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듯 건방진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 성묘 가는 거야. 비켜줘. 성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어요. 야, 한성희. 너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언니가 먼저 우리 엄마한테 그랬잖아. 뭐? 우리 엄마?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는 엄마지. 우리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가정부 엄마. 그 순간 성희는 참을 수 없었고 서연을 힘껏 밀쳤습니다. 뭐라고? 아, 한성희. 너 미쳤어? 서연은 놀라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팔이 화단 모서리에 긁혔어요. 아야. 서연의 비명소리에 주인집 부부가 뛰어나왔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박종우 회장이 달려왔어요. 아빠, 제가 나를 밀었어.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팔에서는 피가 조금 나고 있었어요. 아줌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연의 엄마 혜정이 소리쳤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연은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희야, 너도 빨리 사과해. 엄마, 나는... 성희는 억울했습니다. 먼저 시비를 건 건 서연인데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수연 씨, 당장 짐 싸세요.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박종우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회장님, 제발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 딸 팔에 상처 안 보여요? 여자의 팔에 흉터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따끔하게 혼낼게요. 성희야.
빨리 언니한테 사과해. 수연은 성희의 팔을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성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서연에게 억지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보, 제 주먹 쥔 것 좀 봐. 가정교육 못 받은 티가 난다니까. 혜정이 남편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너 그게 사과하는 태도야? 똑바로 못해? 박 회장이 호통을 치자 성희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고 성희는 애써 주먹을 펼치며 다시 사과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수연도 거듭 고개를 숙여 사죄했고 서연의 가족들은 차갑게 돌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성희의 얼굴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얘기했어요. 성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아빠 만나러 가야지? 엄마, 난 괜찮아. 수연과 성희는 엉망이 된 얼굴과 머리를 대충 정리하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이 시간쯤을 달려 도착한 수연과 성희는 아버지의 묘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성희는 일찍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며 더욱 서러워졌죠. 그렇게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버스에서 둘은 말없이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의 생각에 잠겨있던 수연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성희야, 우리 다른 곳으로 이사 갈까? 성희는 놀란 듯 잠시 수연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엄마, 우리 갈 데도 없잖아.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조금만 참자. 수연은 어른스럽게 말하는 성희가 대견하기도 했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두 모녀는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당한 수모가 떠올라 분하고 서러웠죠. 그날 이후로 성희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성희가 특히 좋아하는 미술에서는 대회마다 상을 받았죠. 성희가 이번에도 전교 1등을 했네. 축하해. 담임 선생님이 성적표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성희는 선생님께 축하와 칭찬을 받았지만 마냥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교실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서연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성희가 복도로 나오자 서연이 막아섰습니다. 너 또 1등 했다며? 좋겠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기색이 가득했어요. 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우리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가정부 딸 주제에 서연은 이를 악물며 성희를 흘겨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서연아, 화내지 마. 쟤는 공부밖에 할 게 없잖아. 맞아. 우리처럼 학원도 못 다니고 돈 없어서 놀러 다니지도 못할 거 아냐. 친구들의 위로 아닌 위로에 서연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왜 내가 저 딴애 때문에 이런 위로를 들어야 돼?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칠 후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5학년 2반과 6학년 2반의 합반 수업이었죠. 오늘은 자유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미술 선생님의 말에 아이들은 각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성희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색을 칠하기 시작했죠. 파란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 그 집 앞에는 웃고 있는 엄마와 자신이 서 있었어요. 와, 성희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옆자리 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성희는 맨날 상 받잖아. 천재인가 봐. 고마워. 성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갈 무렵 선생님이 성희의 그림 앞에 섰어요. 성희야, 이번 전국 미술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 정말요? 응. 내 실력이면 충분히 상 받을 수 있어.
선생님의 격려에 성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쿵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 자신의 캔버스를 바닥에 내던진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전 그림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서연아, 갑자기 왜 그러니? 너도 열심히 하면 돼.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서연은 미술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하게 서로를 쳐다봤고 성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 때문에 화가 난 건가? 그날 오후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성희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서연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야, 너희 한성희 알지? 서연의 목소리가 복도에 크게 울렸습니다. 응, 쟤 아니야? 서연의 친구가 성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맞아. 쟤. 우리 집 가정부 딸이잖아. 진짜? 대박. 응. 우리 집 정원 구석에 있는 반지하에 살아. 완전 좁고 어두컴컴한 창고 같은 곳. 헐,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근데 주제에 공부 좀 한다고 잘난 척 하더라.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성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부 잘하면 뭐해? 쟤네 엄마 며칠 전에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서연과 친구들은 낄낄대며 성희를 비웃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던 성희는 교실로 뛰어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절대 울면 안 돼. 하지만 다음 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에서 성희를 보면 아이들이 수군거렸어요. 제가 그 반지하 사는 애래. 진짜? 어쩐지. 제 옆에 지나가면 이상한 냄새 나더라. 쟤네 엄마 가정부래. 서연이네 엄마한테 무릎까지 꿇었다던데? 점심시간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성희가 급식을 받으러 가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야, 쟤 혼자 밥 먹네. 당연하지. 누가 가정부 딸이랑 친하게 지내. 그래도 급식 먹을 돈은 있나 본데? 성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죠. 결국 밥을 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가서 성희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빨갛게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성희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 난 더 강해져서 꼭 성공할 거야. 성희는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피구를 하는데 아무도 성희와 같은 팀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저는 저쪽 팀 갈게요. 저도요. 결국 성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성희는 저쪽 팀으로 가. 선생님이 지시하자 성희는 고개를 숙인 채 이동했고 같은 팀 아이들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에이, 우리 팀 졌다. 쟤 때문에 질 것 같아. 아이들의 말에 성희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공이 성희에게 날아왔어요. 성희는 피하지 못하고 맞았습니다. 야, 한성희. 제대로 못 피해? 같은 팀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성희는 작게 사과하고 코트 밖으로 나왔죠. 수업이 끝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 친구들과 함께 걸어오는 서연과 마주쳤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웃으며 지나갔고 성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수업이 끝나고 성희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적한 공원에 들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고 해가 질 때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성희야, 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응, 좋았어.
엄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성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성희는 말이 없었어요. 수연은 딸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느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성희는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성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 엄마.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다 창밖을 올려다봤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만 보였죠. 성희는 잠들기 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였다. 친구들이 나를 따돌렸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다. 꼭 성공해서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일기를 덮고 성희는 바닥에 낡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별이 보였습니다. 성희는 그 별을 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성희는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서연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성희와 서연의 학교는 건물은 달랐지만 한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성희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미술대회에서도 계속 상을 받았죠. 하지만 서연의 괴롭힘도 계속되었어요. 학교에서 만나면 비웃고 집에서도 틈만 나면 성희를 무시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죠. 성희는 학교에서 돌아와 반지하 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문으로 보이는 한방눈을 보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주인 집에서 큰 소란이 들렸어요. 여보, 제 다이아몬드 귀걸이 못 봤어요? 서연의 어머니 혜정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귀걸이 못 봤는데. 박 회장이 대답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화장대 위에 두었는데. 혜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혹시 아줌마가 청소하면서 건드린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래도 그런 짓 할 사람은 아니지. 아니,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봐야지. 아줌마. 수연을 부르는 혜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희는 불안한 마음에 주인집 현관에 귀를 대고 들었습니다. 아줌마, 혹시 화장대 위에 있던 제 귀걸이 못 봤어요? 아니요, 사모님. 못 봤는데요. 수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때 방에 있던 서연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엄마 귀걸이가 없어졌어. 귀걸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까 학교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아줌마가 급하게 안방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말에 성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줌마가? 혜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 오늘 안방에 들어간 적 없어요. 청소도 아직 안 했는데. 수연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줌마, 서연이가 봤다잖아.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수연 씨,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보세요. 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정말 안 가져갔어요. 믿어주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 밖에서 듣던 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희야, 집에 가 있어. 수연이 딸을 말렸지만 성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서연 언니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 내가 거짓말을 해? 서연이 성희를 노려봤습니다. 아줌마가 방에서 나오는 거 내가 분명히 봤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안방에 들어간 적 없어요. 조용히 해. 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연 씨,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시고 당장 짐 싸세요. 회장님,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아니, 그럼 우리 서연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야? 혜정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됐고, 짐 싸서 오늘 안에 당장 나가세요. 회장님, 제발이요. 이 추운 날 저희는 어디로 가요? 수연은 무릎을 꿇었고 희도 엄마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저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에요. 회장님도 아시잖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짐 싸서 당장 나가. 박 회장은 냉정하게 돌아섰고 혜정과 서연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연과 성희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있었어요.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성희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 짐을 쌌습니다. 긴 시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짐은 많지 않았죠. 옷 몇 벌, 이불, 그리고 성희의 책과 공부 도구들. 성희야, 내 상장이랑 그림들도 다 챙겨. 응, 엄마. 성희는 벽에 붙어 있던 상장들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밤 9시가 넘어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눈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어요. 엄마, 어디로 가? 일단 찜질방이라도 가자. 오늘 밤은 거기서 자고. 수연은 무거운 짐을 들고 걸었습니다. 성희도 자신의 짐을 들고 엄마를 따라갔어요. 눈길을 걸으면서 성희는 주인 집을 돌아봤고 환하게 불이 켜진 거실이 보였습니다. 기억할게.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성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돌아올 거야. 당당하게.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발은 시리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엄마, 힘들지?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수연의 얼굴에는 눈물과 눈이 뒤섞여 있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성희는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넌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우린 잘못한 것도 없이 이렇게 쫓겨나야 돼? 세상이 원래 그래. 약한 사람한테는 더 가혹한 법이야.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야, 이것만 기억해. 뭐? 나중에 내가 성공하더라도 절대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응, 엄마. 절대 안 그럴게. 버스가 도착했고 두 사람은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탔어요. 차창 밖으로는 여전히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찜질방에 도착했어요. 두 명이요. 2만 원입니다. 수연은 지갑을 꺼내 돈을 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죠. 찜질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성희야, 씻고 자자. 내일 생각하면 돼. 응, 엄마.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당장 갈 곳이 없는 내일이 막막했고 성희는 오늘 엄마와 자신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일은 꼭 되갚아 줄 거야. 기다려. 박서연.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엄마의 훌쩍임이 들렸어요. 성희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꼭 성공해서 보란 듯이 되갚아 줄 거야. 그래, 우리 딸. 엄마는 널 믿어. 그날 밤 눈은 아침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처럼 성희의 마음속에도 굳은 다짐이 쌓여갔죠. 다음 날 아침 수연과 성희는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엄마, 우리 어디로 가? 일단 엄마 친구 집에 가보자.
며칠만이라도 있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게. 하지만 수연의 친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우리 집도 좁아서. 그래, 괜찮아. 미안해. 다른 친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미안해. 결국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한 채 거리를 헤맸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수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야, 엄마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응, 엄마. 근데 말이야. 숙식이 제공되는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예전처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곳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성희랑 따로 살아야 되는데. 엄마. 미안해, 성희야.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성희는 엄마를 꼭 안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모녀는 짐들을 들고 찜질방을 전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은 강남에 있는 부잣집 가정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다행히 숙식이 제공되는 조건이었죠. 성희야, 엄마가 돈 좀 모아서 곧 데리러 올게. 수연은 은행에서 6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제 통장의 잔고는 고작 7만 원이었죠. 수연은 성희에게 60만 원을 건넸어요. 엄마, 이 큰 돈을 왜 나한테 줘? 내가 가지고 있어. 당분간 성희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 고시원? 응. 엄마가 알아봤는데 한 달에 30만 원이면 된대. 수연은 성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희야, 혼자 잘 지낼 수 있겠어? 응, 엄마.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성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희는 14살의 나이에 혼자 살게 되었어요. 고시원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2평도 안 되는 공간에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었고 환기구로만 바람이 들어왔죠. 여기서 어떻게 살지? 성희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방음도 안 돼서 옆방의 소리가 다 들렸고 복도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도 들렸죠. 성희는 가방을 열어 짐 정리를 하다가 엄마의 바느질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건 왜 넣어두신 거지? 바느질 도구 밑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성희야, 엄마가 어렸을 때 옷 만드는 게 꿈이었어. 근데 엄마는 못 이뤘지. 성희는 그림도 잘 그리고 미적 감각이 뛰어나니까 충분히 옷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성희는 쪽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날 밤 성희는 엄마의 바느질 도구를 만지작거렸어요. 실과 바늘, 작은 가위, 헝겊 조각들. 나도 옷을 만들어 볼까? 성희는 책상 위에 헝겊을 펼쳤어요. 그리고 바늘에 실을 깨어 천천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재미를 느꼈죠. 이게 바로 패션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구나. 그날 이후 성희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밤 9시에 알바가 끝나면 고시원으로 돌아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디자인 공부를 했어요. 잠도 부족하고 피곤한 일과였지만 패션 공부를 하는 성희는 눈은 반짝거렸습니다. 이런 옷을 만들고 싶어. 성희는 노트에 디자인을 그렸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면서도 예쁜 옷들. 언젠가 내가 만든 옷을 엄마가 입었으면 좋겠다. 하루하루가 고달팠지만 성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편 학교에서는 여전히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쟤 이제 고시원에 산대. 서연인에서 쫓겨났다며? 쟤네 엄마가 뭘 훔쳤다던데?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성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던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성희는 한 달에 한 번 엄마와 만났습니다.
주말에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나는 게 전부였어요. 성희야, 많이 힘들지? 아니야, 엄마. 나 괜찮아. 하지만 성희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였죠. 성희야, 밥은 잘 챙겨 먹어야지. 응, 엄마. 걱정 마. 수연은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어요. 엄마가 만든 거야. 밥 잘 챙겨 먹어.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성희야, 학교는 어때? 좋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래, 우리 딸. 수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성희야, 조금만 더 참자. 엄마가 곧 돈 모아서 집 구할게. 응, 엄마. 나도 알바 열심히 하고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희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희는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죠. 학교에서는 여전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미술 실력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자인에 탁월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디자인한 건데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술 선생님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와, 성희야. 이거 정말 잘했다. 정말요? 응. 패션 디자인과 가면 되겠는데? 선생님의 격려에 성희는 더욱 열심히 했어요. 편의점 알바가 끝나면 새벽까지 디자인 공부를 했고 옷감을 구해서 직접 옷을 만들어 보기도 했죠.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야.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맞아. 예쁜 겉모습만큼 따뜻한 마음도 중요해. 성희는 자신만의 디자인 철학을 만들어 갔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하고 비싸지 않지만 품격 있는 옷. 언젠가 내 브랜드를 만들 거야. 성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고시원 방은 여전히 좁고 답답했지만 성희의 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성희야, 엄마가 드디어 돈을 좀 모았어. 정말? 응. 이제 곧 작은 집이라도 구해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진짜? 성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응, 엄마. 나도 열심히 할게. 전화를 끊고 성희는 창문 없는 방 천장을 바라봤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다 왔어. 성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들고 새로운 디자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이 그림들이 현실이 될 거라고 성희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28살이 된 성희는 더 이상 고시원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며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패션 디자인과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의류회사에서 일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았죠. 그리고 드디어 자신만의 브랜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뭘로 할까? 성희는 노트에 여러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러다 문득 어릴 적 반지하 창문으로 보던 별이 떠올랐습니다. 리나 빛나다. 좋아, 리나로 하자.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했습니다. 원룸을 작업실로 쓰며 혼자서 디자인하고 직접 바느질을 했죠. 이 옷들이 정말 팔릴까? 불안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옷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 달간은 주문이 단 3건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시작이 중요한 거야. 성희는 주문받은 옷을 정성껏 만들어 보냈어요. 그리고 손편지도 함께 넣었죠. 이 옷을 입으시는 분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한 달 후 리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옷감도 좋아요. 손편지 받고 감동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브랜드는 처음이에요.
리뷰를 보며 성희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구나. 조금씩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성희는 SNS에도 브랜드를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리나는 겉모습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입는 사람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옷을 만듭니다. 성희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났고 주문도 폭주했어요. 반년 만에 성희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도 2명 뽑았죠. 대표님, 이번 달 매출 정말 좋아요. 그래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백화점 입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성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1년 후 리나는 정말 유명 백화점에 입점했습니다. 해외 전시회에도 초청받았죠. 한성희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투자자들이 찾아왔고 협업 제안도 쏟아졌습니다. 성희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희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성희야, 잘 지내니? 응. 엄마, 나 오늘 엄마 보러 갈게. 그래. 좋지. 성희는 엄마가 일하는 집으로 찾아갔어요. 수연은 여전히 가정부 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성희야 왔어? 수연은 딸을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이런 힘든 일 하지 마.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성희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나 이제 엄마 편하게 모실 수 있을 만큼 돈 많이 벌었어. 수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성희야, 엄마, 울지 마. 이제 좋은 일만 남았어. 한 달 후, 성희와 수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빌라에 입주했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 그리고 아름다운 전망. 성희야,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야?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엄마. 우리 집이야. 세상에. 수연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엄마, 이제 시작이야. 더 좋은 날이 올 거야. 성희는 엄마를 꼭 안았어요. 고생 많았어, 엄마. 아니야.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커져서 고맙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엄마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엄마가 해준 밥 먹는 거 진짜 오랜만이다. 그러게. 우리 성희 많이 컸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아니야. 내가 잘한 거지.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그치? 엄마, 이제 매일 이런 풍경 보면서 살 수 있어. 아직도 안 믿겨. 꿈만 같아. 수연과 성희는 행복한 표정으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반지하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봤던 별도요. 이제 정말 빛나는 별 같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성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로부터 4년이 더 흘렀습니다. 32살이 된 성희는 이제 패션업계에서 누구나 아는 대표였어요. 리나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성희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비서에게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이번 달 들어온 협력업체 제안서입니다. 고마워요. 제가 검토해 볼게요. 성희는 커피를 마시며 제안서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그런데 그중 눈에 띄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P&업 패션. 성희의 손이 멈췄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지? 제안서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대표이사 박종호. 맞았습니다. 20년 전 자신과 엄마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잠깐 놀란 것뿐이에요. 성인은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P&업 패션은 한때 국내 최고의 패션 OEM 업체였어요. 하지만 제안서 내용을 보니 지금은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시대가 변했구나. 성인은 컴퓨터를 켜서 P&업 패션을 검색해 봤어요. 뉴스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P&업 패션, 경영난 심화. 한때 잘 나가던 P&업, 이제는 옛말. 성인은 기사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들도 마냥 행복하게 보낸 건 아니구나. 하지만 20년 전 그 추운 겨울밤도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밤, 억울하게 쫓겨나던 그날이요. 대표님, P&업 패션 측에서 미팅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성인은 잠시 고민했어요. 만나볼까? 아니면 거절할까? 하지만 성인은 결심했습니다. 미팅 잡아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로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게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성인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30층 회의실이었습니다. 대표님, 곧 도착하신답니다. 알겠어요. 성인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침착하자. 난 이제 당당한 사업가야. 회의실 문이 열렸고 박종호 회장과 그의 딸 서연이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박종호는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죠. 서연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P&업 패션 대표 박종호입니다. 박종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쪽은 저희 회사 이사 박서연입니다. 제 딸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둘 다 성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앉으세요. 성희가 말하자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제안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박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 저 모르시겠어요? 성희의 질문에 박종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20년 전이요. 회장님 댁 반지하에 살던 한성이에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서연은 눈이 커졌어요. 설마 그 성희가. 네, 맞아요. 그 가정부 딸 한성이요. 성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희야, 내가 이렇게. 놀라셨나요? 그 가정부 딸이 이렇게 컸다는 게. 성희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성희야,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다. 박종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요. 그런 말 듣자고 꺼낸 얘기는 아니에요. 성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미안해. 그때 우리가 너무 경솔했어. 이제 와서 그런 사과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희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전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밤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던 그날을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성희야, 미안해.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질투심 때문에. 그래. 언니는 항상 나를 질투했었지. 응.
맞아. 넌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잖아. 너랑 비교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성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난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아니,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박종호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면 안 될까? 어떤 기회요? 우리 회사가 지금 많이 어려워.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 박종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성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들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성희는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성희야,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절대 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 성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품질 기준에 미달하면 즉시 해지하고요. 정말 우리랑 계약하는 거야? 박종호의 눈에 희망이 번졌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래. 어떤 조건이든 괜찮아. 대표의 자리에 있다고 협업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래. 그럴게. 박종호와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계약서는 다음 주에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성희야. 앞으로는 성희라고 부르지 마세요. 공과사는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서연은 성희에게 굽신거리는 자신의 아버지를 보며 지난날 성희가 느꼈을 굴욕감을 알게 됐고 이제서야 반성하게 되었죠. 성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땐 어렸을 땐데 큰 상처로 남았겠네. 두 사람이 나가고 성희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성희는 자문했습니다. 복수할 기회를 놓친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거야. 창밖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희는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엄마, 오늘 박 회장을 만났어. 뭐라고? 그 사람들을? 응. 계약 제안을 하러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 계약했어. 1년 계약으로. 수연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성희야. 엄마, 나 잘한 거 맞지? 그럼.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수연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우리 딸 자랑스러워. 계약을 맺은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P&업 패션에서 납품한 옷감의 품질이 들쭉날쭉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들어온 원단 확인해 보셨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왜요? 색상도 다르고 재질도 약속한 것과 달라요. 성희는 원단을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미치지 못했죠. P&업 패션 측에 연락해 보세요. 하지만 박종호 회장에게서 온 답변은 변명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원자재 구매가 힘듭니다. 그래도 계약은 지키셔야죠.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성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계약을 해지해야 하나? 그러던 어느 날 박종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희는 약속을 잡았고 다음 날 박종호와 서연이 성희의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초췌했어요.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곧 문을 닫게 될 것 같습니다.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종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요. 성희야, 그날 이후 우리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박종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 만나게 해줄 수 있겠니? 성희는 놀랐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죄를 하고 싶다니. 서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성희야, 용서를 받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과드리고 싶어. 내가 너도 많이 괴롭혔지만 아줌마한테도 너무 못되게 굴었어. 직접 만나서 사죄드리고 싶어. 성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일단 엄마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박종호와 서연은 성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봤어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 그리고 탁 트인 한강 전망. 서연은 왠지 모르게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자신도 정원이 있는 넓은 집에 살았는데 지금은 허름한 투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앉으세요. 성희는 차와 과일을 내왔고 곧 수연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연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소파에 앉았어요. 오랜만입니다. 네, 회장님. 20년 전 그날 정말 미안했습니다. 박종호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말만 듣고 도둑으로 내몰아서. 수연은 박종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근데 저는 정말 사모님 귀걸이를 훔치지 않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박종호의 대답에 성희가 놀랐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네. 그때 수연 씨랑 성희를 쫓아내고 3일 뒤쯤인가 청소를 하다가 침대 밑에서 귀걸이를 발견했거든요. 박종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잠들기 전에 귀걸이를 빼서 침대 옆에 뒀는데 그게 굴러 떨어진 거였어요. 수연은 여러 감정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누명을 벗겨냈다는 해방감과 도둑 취급을 당하며 쫓겨나 고생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상황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박종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어린 딸의 말만 듣고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도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줌마, 정말 죄송해요. 뭐든지 저보다 잘하는 성희를 보면서 열등감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거짓말까지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박종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미움을 오래 품으면 마음만 병들잖아요. 수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젠 다 용서했으니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종호와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돌아가고 성희는 엄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진심으로 용서한 거야? 응.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성희야, 이젠 그들을 용서하고 도와주자. 엄마, 나는 아직 용서가 안 돼. 그래. 하루아침에 용서하긴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갈 곳 없을 때 걷어줬던 사람들이잖아. 이미 진심으로 사죄도 했고.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성희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한참의 고민 끝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은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성희는 박종호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저희랑 같이 회사를 재건해 보는 건 어때요? 성희야, 그게 정말이니? 네. 같이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어 봐요. 제가 투자할게요. 성희야, 정말 고맙다. 박종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리나와 P&어 패션은 손을 잡았어요. 성희의 디자인과 자금, 그리고 P&어의 기술이 만났습니다. 몇 달 뒤 리나와 P&어 패션 리뉴얼의 첫 공동 컬렉션이 공개되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고 사람의 손길과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표님, 대성공이에요.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요. 성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성희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봄이 왔나 봐. 그러게.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품었던 상처가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문득 어렸을 때 반지하 창문으로 보던 별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다짐도요. 나도 저 별처럼 빛날 거야. 이제 성희는 정말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미움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으로요. 한강을 비추는 봄 햇살처럼 두 사람의 마음에도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